있었구나. 오. 이제라도 촬영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보시면은, 몇 번이야, 지금? 2번은, 자, 미음번은, 봐봐. 한대 기후나 냉대 기후라고 지금은 봐도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한대 기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구분 못해도 풀 수 있다고. 왠 줄 알아? 자, 통풍을 통한 습도 조절. 얼어 죽으려고? 그쵸? 얼어 죽는 거야? 희망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왕골로 만든 방에 생활한다. 이거는 저기 무슨 열대 기후에서나 왕골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안 된다. 잘 나오나?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1번이 됐었던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아까 이름 까먹었어. 뭐였지? 민경이하고? 누구? 이름. 나 오늘 출석부가 없어. 이름. 승은 민경. 맞아. 승은 민경. 그럼 승은 학생이 틀렸던 거 4번 맞죠? 벼는 성장기에 기온이 높아야 되고 논에서 재배되므로 많은 농업용소가 필요한 작물이다. 많은 농업용소 밑줄. 자, 물이 있어야 된다. 잠깐, 물이 없는 기후만 알면 돼. 물이 없는 기후 뭐죠? 첫 번째, 지중해성 기후. 절대 안 됩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벼농사를 짓는다는 거임? 그죠? 한대 기후 절대 안 되고, 건조 기후 절대 안 되고, 그죠? 스텝 기후 진짜 말도 안 되고. 되는 애들이 뭐가 있다는 거야? 자,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온난 습윤 기후부터는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계절풍과 고온다습이 만나면 몇 번이에요? 2번이네? 그렇죠. 여름이 건조한? 큰일 나죠? 여름이 건조하면은 지중해성 기후, 편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륙 서한. 이거는 뭐죠? 이것도 온대기후긴 한데, 온대기후 중에서 뭐라고 했어? 이거는? 쌤이 저번에 알려줬었는데, 이거. 서한해양성 기후라고 알려줬었던 것 같은데, 서한해양성 기후. 그쵸? 그 다음에, 최한월 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 미만이다. 아유, 누가 봐도 뭐, 그쵸. 한대기후 아닙니까? 그죠?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난하다. 이거 누굴까요? 이거 도대체 누굴까?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난하대요. 이거 도대체 누굴까? 근데 이거는, 조합이에요. 이런 기후는 없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조합한 거예요. 조합한 거. 알겠죠? 그냥 단어를 뭉치로 해뒀는데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죠. 괜찮죠? 이 정도 하시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틀린 거 있나? 틀린 거 모르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 진도 어디까지 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32페이지까지, 32란다. 32까지는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쌤이 거기까지 표시를 해놨거든? 거기까지는 안 했구나. 잠깐만. 온대까지만 하고 안 했어? 오케이. 냉대부터 보자. 냉대부터 볼게요. 냉대부터. 냉대기후 펴보시면 돼요. 냉대기후. 자, 온대기후까지 진도 나오고 냉대기후부터 안 돼 있다. 맞죠? 확인되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냉대기후를 쌤이 또 자료에다가 넣어놨어요. 냉대기후 나올 때까지 피시면 돼요. 냉대기후가 그래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여기가 냉대기후인데 한번 펴보세요. 냉대기후 쌤이 표기해놨어요. 냉대기후. 냉대기후 표기해놨죠. 펴셨죠. 냉대기후는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그래프에 함정을 잔뜩 발라놨어요. 쌤이 어떤 함정을 발라놨는지 보여줄게요. 공유해봐야지. 공유. 그래서 퀵쉐어로 태블릿 이거 떠야 되는데. 됐다. 떴다. 자, 봐봐요. 컬러로 되어 있는 걸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컬러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서해안성 기후랑 만나는 부분인데, 내 지도 이건 표시를 해드릴게. 펜으로. 펜으로 표시가 안 되는구나. 자, 요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 부분.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요 부분을 특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 파란색이 냉대기후인데, 그 부분, 다 파란색으로 돼 있지 않고 흰색이랑 만나는 부분 있죠. 맞죠? 그러니까 유럽은 유럽인데, 서유럽에서만, 서유럽과 남유럽에 해당되는 서한해양성 기후, 요 부분, 서한해양성 기후 부분이랑 냉대기후가 만나는 요 부분, 그 부분이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경계가 지어져 있다 이거예요. 맞죠? 자, 그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오늘 학습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이제 기후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데 5개 기후를 다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거죠. 괜찮죠? 자, 왜 왼쪽은 하얗고 오른쪽은, 그쵸? 왼쪽은 하얗고 오른쪽은 파란색에 들어가냐 이거야, 내 말은. 이해되십니까? 원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추운 거고 흰색은 안 추운. 우리가 이미 배웠지. 무슨 기후였죠? 흰색은 무슨 기후지? 냉대기후는 아닐 거고. 거기가 무슨 기후였다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온대기후 중에서 서한해양성 기후인데 찾아가서 보시라 이거예요. 실시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온대기후에 쌤이 표시해준 대로 찾아가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서한해양성 기후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온대기후 찾아가서 보세요. 온대기후 그래프. 학생은 오늘 좀 그렇겠지 아무래도. 괜찮아. 내가 또 해줄게. 그래서 내가 찾아서 줄게. 자, 어렵게 보지 말고 한번 체험해보라는 얘기였으니까 쌤이 온대기후 그래프 또 찾아서 드릴게요. 그래서 공유. 자, 온대기후 그래프 다시 동원해 왔습니다. 온대기후 그래프인데 쌤 여러분들한테 흑백으로 돼 있지만 쌤은 지금 이제 컬러로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봐. 유럽 쪽 봐봐. 그치? 서한해양성 기후하고 유럽은 파랗게 노랗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쵸? 나머지는 또 흰색이잖아요. 그죠? 즉 뭐야? 유럽 내에도 온대기후하고 지금 냉대기후가 섞여 있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맞죠? 이거 왜 그럼? 쓰세요. 편서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서풍. 쓰세요. 온대기후에 그 서한해양성 기후에다가 편서풍 때문이라고 쓰세요. 특히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이게 좀 중요하다. 편서풍. 온대기후 그래프에 쓰시면 돼요. 편서풍. 괜찮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말해줄게요. 자, 우리가 동탄은 사실은 이런 거 하면 좀 불리해. 여러분, 바닷가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 혹시 고향이 바닷가이신 분, 뭐 영덕이나 뭐 포항이나 없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 바다가 더 따뜻해 원래는. 지금 이 날씨에 강릉이나 포항 이런 데를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안 입고 가도 돼. 이렇게 두꺼운 거 안 입고 가도 된다. 쉬운 말로. 춥긴 하겠지만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다 자체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 따뜻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유럽, 우리가 표시해준 온대기후 옆에 있는 유럽을 보시면은 옆에 뭐가 있어? 바다가 있어? 없어? 바다가 있잖아. 그래프로 가려져 있는. 여러분, 유럽 옆에 대서양이 있단 말이야. 봐봐. 자, 봐봐. 여기가 바다잖아. 그러니까 일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편서풍은 여기에서 일로 부는 바람이야. 화살표를 표시해봐. 내가 다시 한번 해줄게. 편서풍이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 일로 부는 게 편서풍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편서풍. 그러니까 편서풍은, 자, 봐봐. 바다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인데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바다에서 불기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편서풍이 따뜻한 게 아니라 바다를 거쳐가는 편서풍이 따뜻한 거야. 이해됐니? 쉽게 말하면 헤어드라이어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봐봐. 그러면은 이 편서풍이 어디까지만 가는 거야? 이 따뜻한 바람이? 우리가 쌤이 저번에 가르쳐줬던
유럽 서쪽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냉대 기후는 지금 어때? 진한 색 쳐져 있는 부분은 편서풍이 못 가? 승은이 이해됐니? 못 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는 온대기후라고 보면 돼? 안 돼? 그렇지. 이해되셨죠? 즉 뭐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육지에서 부는 바람은 춥다 이거야. 이해되셨죠? 동탄도 이걸 딱 적용할 수가 있어. 왜?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면 실감이 나죠. 그죠?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육지에서 부는 바람은 훨씬 더 차가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봐봐라. 같은 위도인데도 불구하고 온대기후에서 가서 보시면은 서해양성 기후는 노란색, 파란색으로 예쁘게 칠해져 있는데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생각해봐. 여기는 온대기후인데 생각해봐. 얘가 온대기후면 여기도 온대기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가 온대기후면 여기도 온대기후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온대기후가 표시가? 어머나 안 되어 있네. 왜 그렇죠? 여기서 대륙을 거쳐서 불어오는 바람은 육지를 지나가야 되잖아. 여기는 여기 중간에 여기랑 여기 사이 여기 보이지? 여기랑 여기 사이 여기 보이지? 한번 가서 봐봐.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가운데 땅 몽골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어머나 한대기후처럼 칠해져 있을걸? 냉대기후 가서 보시면은 이해되셨나요? 거기를 냉대기후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거기가 이 부분에서 요렇게 진한 표시가 돼 있는 한대 냉대에 닿는 기후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뭐야? 같은 위도인데도 여기 바람은 더운 거예요? 추운 거예요? 한번 민경이 말해볼까? 바람이 더운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그쵸? 바람이 더운 거예요? 추운 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는 온대였잖아. 여기는 온대였잖아. 그치? 근데 같은 위도인데 여기는 춥다고 돼 있네. 승은이 이해됐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육지에서 부는 바람은 차가운 거예요? 더운 거예요? 차가워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진하게 표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거를 얘기한 거야. 냉대기후라는 녀석은 지금 뭐야? 육지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좀 원인이 되겠구나.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됐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냉대기후는 이제 뭘로 함정을 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냉대기후가 어떤 녀석인지 알았으니까. 그죠? 자, 냉대기후는 그래프에 함정이 숨어 있는데 강수량 그래프에 여러분들이 강수량 보시면 몇 미리부터 몇 미리까지 돼 있어요? 몇 미리부터 몇 미리까지 돼 있어요? 0부터 160까지 그래프 숫자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0부터 160.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0부터 160은? 이게 그래프에서 보면은 비가 많이 오는 거다, 적게 오는 거다?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 보면 되지. 그래프에 사기를 쳐놨거든. 온대기후 가서 봐봐. 몇 미리가 돼 있나? 온대기후 그래프 넘어가서 보라고. 몇 미리가 돼 있어요? 온대기후 몇 미리? 온대기후 기후 그래프 몇 미리 돼 있어요? 강수량 그래프. 그쵸. 온대기후는 그래프가 400을 겨누고 있어요. 0부터 400까지. 맞죠? 내가 사기 쳐놨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임, 적게 오는 거임? 그렇죠. 냉대기후는 강수량이 많다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네. 막대 그래프 삐죽삐죽 솟아놓은 걸로 비가 겁내 많이 오는 것처럼 얘기해놨지만 사기 쳐놓은 거다. 맞습니까? 비가 적게 오는 거네. 이거 쓰세요. 자, 가나가 냉대기후예요. 냉대기후. 거기에서 냉대기후 그래프 펴가지고 가나가 냉대기후. 그럼 봐봐. 옆에 있는 애는 지금 봤을 때 가나하고 다라가 다른 점이 뭐예요? 소은이 얘기해볼까 한번? 다른 점 딱 보이잖아. 그렇죠. 가나 강수량이 더 큰데 그럼 다라는 기온하고 강수량 봤을 때 막대 그래프 자체도 굉장히 뭔가 위협적이죠. 봐봐. 가장 더울 때의 기온이 자 끼케야 몇 도인 거야? 와 1, 2, 3, 4, 5예요. 감이 안 오죠?
온대 기후가 26도래니까. 그러니까 추운 거야, 더운 거야? 민경아? 더워요? 그쵸, 얼어 죽겠는 거, 이거. 그쵸. 그 0도씨 지나면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 얼어버리잖아. 맞죠? 이거는 추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라가 한대 기후. 쓰시면 되겠죠. 한대 기후. 한대 기후는 비도 와야 안 와요. 아까 이거 그래서 내가 짚었잖아. 비도 안 오잖아. 맞죠? 어느 정도로 안 온다는 거임? 자, 쓰세요. 건조 기후보다 비가 더 적게 와요. 건조 기후보다 비가 더 적게 와요. 라고 쓰시면은, 아, 우리 이거 그래프로 혹시라도 사기를 쳐놓더라도 우리가 걸러낼 수 있지. 알겠죠? 괜찮죠? 이해됐어요? 그래프 잘 보셔야 돼. 알겠지? 왜냐면은, 가장 추울 때, 가장 더울 때 몇 도씩, 가장 추울 때 몇 도씩 이런 거 해봐야, 자, 미안한데, 여러분 외워 안 해요? 여러분 외우기 쉽지 않을걸? 오케이? 여러분 외우기 쉽지 않아.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자, 열대 기후가 보통 평균 기온이 몇 도씨 정도라고? 열대 기후. 내가 저번에 알려줬었어. 그니까. 이 숫자 외우기 쉽지가 않아. 나도 이해해. 그게 34도 정도거든? 34도? 그러니까 한대 기후도 최하늘 기후가 몇 도씨라고 외워봐야 여러분들 윈터 지나면은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래프라도 잘 보셔라. 그게 제일 낫다. 그게 요령이다. 괜찮죠? 아, 겨울에 너무 춥네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영하로 내려가 버리네 그냥. 자,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그래프를 넘기기 전에 일단은 냉대 기후에 우리 책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 30페이지로 한번 되돌아와 볼게요. 오늘 수업은 둘 다 미안하지만 탓하는 게 아니고 조금 늦었기 때문에 30분에 고지고대로 끝낼 수는 없어. 알겠죠? 여러분 위한 거야. 쌤이 대충 살고 싶으면 30분에 딱 끝내지. 안 되죠. 자, 냉대 기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쭉 읽어볼까? 길고 추운 겨울. 그쵸? 그러니까 온대 기후보다 춥네. 춥겠네. 두꺼운 옷. 아니 이거를 굳이 이런 건 그쵸? 쉬운 거고 그치? 자, 그 옆에 창문이 작고 폐쇄적 가옥 구조라고 돼 있죠. 그쵸? 근데 폐쇄적 가옥은 자 곰곰이 생각해봐. 냉대만 쓸 수 있는 말이야? 창문이 작고 폐쇄적이라는 말은 어라? 나 건조기에서도 본 거 같은데? 맞죠? 그 얘기야. 다만 다른 점은 타이가지대 통나무 집 발달. 타이가가 뭐예요? 쓰세요. 침엽수. 침엽수. 침엽수 알죠? 소나무 같은 애들. 삐죽삐죽한 그 솔잎 있는 나무들. 알겠죠? 그런 나무들. 본밀 재배, 훈제율이 발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냉대기후에서는 쌀농사는 돼 안 돼? 어림도 없지. 물이 없는데 비 안 오잖아. 그러니까 뭐는 할 수 있어. 그래도 뭐는 할 수 있어. 밀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본밀 재배. 이해되시죠? 기후가 따뜻해졌을 때 밀 정도 재배할 수 있다. 그래서 냉대기후에서도 밀이 나오긴 한다. 한대기후를 이제 가서 보실 텐데, 한대기후 밑에 있죠? 길고 몹시 추운 겨울. 동물의 털과 가죽 이런 거는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푸시면 안 되고, 그나마 그 옆에 고산가옥 보이세요? 고산가옥? 동그라미 고산가옥. 자, 고산가옥 어디서 봤었더라요? 고산가옥 어디서 봤었더라요? 열대에서 있었죠. 근데 여기는 이유가 좀 달라. 뭐 열을 막거나 해충을 막거나 비를 막지는 못하고, 그런 건 막을 필요가 없지. 있지도 않은 거. 맞죠? 뭘 막아야 돼요? 봄에 땅이 갈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가 지금 뭐야? 한대 기후에서 치는 함정이라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그 소리예요. 그 소리. 별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순록, 유목, 뭐 날고기 섭취 이렇게 돼 있는데, 날고기, 그치? 날고기 섭취 정도는 좀 표현 한번 좀 써볼 만하다. 날고기 섭취 정도. 왜? 날고기 섭취가 이제 열대기후에 갖다 놓으면 아주 좋은 그냥 함정이 된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세균이 번식하질 않으니까.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우리는 기후에 남반구, 북반구를 좀 외우셔야 돼.
아마 여러분들 고1 수준에서는 그런 짓을 하지는 않을 건데, 온대기호 한번 펴보실래요? 온대기호 한번 펴보실래요? 온대기호? 온대기호 그래프 한번 펴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릴게요. 그 지중해성 기후, 뭐 서한해양성 기후, 온난수분 기후 있는데, 자, 거기 온난수분 기후 한번 봐볼래? 온난수분 기후 그래프? 온난수분 기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 그래프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우리나라랑 명칭은 같은 기후인데, 우리나라 여름에 더워 추워?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 이거 왜 이래?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구의, 그쵸, 회전 때문에 그런 건데, 자전과 공전 아시죠? 가쁜 지구과학. 자전 공전 알아요, 몰라요? 자, 그럼 안다고 했으니까 겉봐. 함부로 끄덕거리면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자전이 뭐임? 맞아요. 자, 내가 지구야? 얘가 태양이라고 하자고, 얘가 태양이라고 하자고. 그럼 뭐야? 공전은, 이게 공전인데, 그치? 이게 공전인데. 자전은 뭐임? 자전은? 그렇죠. 이렇게 돌면서, 이게 자전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전. 할 때, 자, 봐봐.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게 태양도 서 있고, 지구도 서 있고, 이게 아니라, 지구는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남반구, 북반구가 요것 때문에 갈리는 거임. 즉 뭐야?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는 뜨거워 죽겠는데 여기는 추운 거죠. 기후가 똑같아. 기후가 똑같아? 겉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자, 반대 위치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이시죠? 거기가 어디야? 여기는 이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위치보다 훨씬 더 남쪽에 있어 버린다. 그러니까 기후가 반대임? 똑같음? 기후가? 민경 이해됐어? 반대다 이거야. 딱 그 원리. 알겠죠? 그럼 그게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한번 좀 보자고. 알겠지?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보자고. 자, 쌤이 펴줄게. 자료를. 그래. 요 자료 한번 펴보세요. 요 자료. 카메라 한번 비춰주고. 요 그래프 자료 한번 펴볼래? 그래프 자료 한번 펴볼래? 쭉쭉 넘겨보다 보면 있을 거예요. 그치? 그놈이야. 쌤이 다 해놨지롱. 앞으로 가야 있을 것 같은데, 거긴 너무 도시 구조인데, 좀 넘겨보시면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없습니까? 진짜 없나? 그래요? 아이고, 잠깐만. 여기 도시인데? 앞에 해봐, 앞에 있을 거야. 그래, 있네. 그 녀석이에요.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갖고 한번 추론해보자, 이거. 지금 보니까, 자, 봐라. 거기 적도에 0도씨 돼 있는데 선 그으세요, 일단은. 그거 기준으로 남반구, 북반구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0도씨. 보이십니까? 선 그으세요. 그럼 그게 적도잖아요. 그러면은 봐봐라. 지금 우리 뭐 한 거야? 남반구, 북반구 분리하신 거네. 맞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기후 한번 맞춰볼게요. 이거는 저거지? ABC 기호를 이제 맞추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자, 봐봐요. 일단은, 여기에서, 점 찍힌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ABC가 어떤 기호인지만 분리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원래는 이제 그 점에다가 ABC를 다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지금 우리 이거 오늘 배웠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일단은 거기에서, 자, 열대 우림 기후를 한번 찾아봐. 진짜 쉽다, 이거는. 열대 우림 기후를 한번 찾아봐, 그래도. 일단 어떤 녀석 같아? 그 점 3개 중에? 가운데 놈 아니야? 그쵸. 어딜 봐서 가운데, 어딜 봐서 B예요, 근데? 그쵸. 강수량 보시면 어떤 강수량, 연 강수량이 미쳤구만, 제일 높구만. 승은아, 찾았어? 이해했어?
연 강수량이 2145mm니까, 얘를 이길 수가 없겠네. 건기가 없구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열대 우림 기후라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럼 봐봐. 이제 우리는 A랑 C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얘네 적어도 뭐는 알 수 있어. 얘네 적어도 뭐를 알 수 있어? A랑 C 비교해보면은? 얘네 같아? 기후가 같아? 뭔 말인지 알겠어, 승은아? 기후가 반대구만. 오케이. 그죠? 그죠? 어떤 놈이 남쪽일까? A일까 C일까? 그것만 맞춰봐.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야. 어떤 놈이 남반구일까? 승훈이가 한번 해볼까, 이번에? 찍어봐, 그래도. C야. 왜? 어딜 봐서? 어딜 봐서 C야? 자, 간단해. 건기가 언제 찍혀 있어? 여름에 찍혀 있네?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딱 나오지. 우리나라 여름에 비 많이 와, 안 와? 여기는 쏙 들어가 있네. 비가 쏙 들어가 있잖아. 맞죠? 그리고 온도는 어때? 온도는 영하를 기고 있네? 그쵸? 우리나라의 여름에 해당하는 온도에 얘네는 영하를 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기후가 반대 아니면 같아, 우리랑? 반대네, 민경 알겠어? 진짜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기후가 반대인 건 뭐야? 이렇게, 그치? 기온과 강수량이라는 게 반대로 작동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죠. 괜찮죠? 그래서 둘 다 같은 기후지만은 남반구, 북반구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거. 난 좀, 이거. 립글로즈 좀 꺼내려고. 미안합니다. 립글로즈. 있어야 돼. 쌤, 애견나무랑 입술 갈라지면은 집중이 안 돼요. 이해됐죠? 자, 됐어요. 이 정도 하시고, 그럼 우리는 이제 형성평가처럼 한번 맞춰볼게요. 형성평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쌤이 드린 자료들 중에 이게 있을 거야. 잠깐만. 펴드릴게. 그 자료가 없나? 있다. 요 자료 한번 펴볼래? 요 자료? 지도 자료. A, B, C, D, E 지도 자료. 펴보시면은, 우리 이거 수행을 해볼 거예요. 괜찮죠? 중간 정도 있을 거야. 쭉쭉쭉쭉쭉 넘겨버려. 쭉쭉쭉 넘겨. 그죠? 그 녀석을 풀어볼 거예요. 시작. 그 녀석을 풀어보게. 지금 우리가 배운 기호에 다 명중하는 거예요. A, B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거 다 토탈 테스트예요. 무슨 기호? 괜찮아. 쫄지 말고. 잡아먹지 않아요. 못 맞춘다고 막. 내가 샷건을 치진 않아. 못 맞출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갈 거죠. 그쵸? 배터리 좀 봅시다. 배터리 얼마나 남으셨나? 60%. 견딜만 하구만. 필기는 잘 돼 있나? 모자랄 데가 없구만. 왜 이래, 뭐가 안 오나? 뭔가 없지? 한번 제가 쫓아가면서 또 귀찮게 할게요. 잘 맞추셨나 한번 볼게요. 뭐라고 쓴 거예요? 온대? 사바나? 아니, 뭐가 사바나고, 이게 사바나? 그쵸. 열대우림, 그 다음에 한대, 그 다음에 뭐 냉대. 자, 잘했는데,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사바나. 잘했어. 아니야, 잘했어.
이거하고 요거 조금 아까웠죠. 자, 그냥 간단해요. 한번 볼까? 한 대, 그렇죠. 한 대? 사바나는 괜찮게 잘했어요. 이때 우리도 잘했어요. 네, 보시면은, 아직은 못 적었네요. 그쵸?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보통은 3개, 2개예요. 지금 정답률이 보시면은, 자, A 적으세요. A가 냉대예요, 냉대. A 냉대예요. 자, 왜 그렇죠? 이건 솔직히 좀, 내가 그랬죠. 어려워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거쳐야 돼요. 내가 서유럽 쪽에서, 그쵸. 서유럽 쪽에서 남유럽과, 그쵸. 북유럽 정도만, 그쵸. 서한해양성 기후랑 지중해성 기후를 나눠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동유럽이야. 어떻게 구분하나? 자, 거기가 내륙이잖아. 누가 봐도 바다와 가깝지가 않잖아. 맞죠? A는 동유럽에 찍혀있기 때문에 냉대기후예요. 그럼 선생님 냉대기후인 거 미안한데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자, 봐봐. 쌤이 선을 그어줄게. 보통 여기가 경계야. 보통 여기가 경계야. 보통 여기가 경계. 나도 풀어서. 보통 여기가 경계야. 왜냐면은 보통 거기가 경계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거기 너네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이제 덴마크 이런 나라들 알아? 그런 나라들이 보통 여기 있잖아. 거기 싹 피해서 그었지. 거기 싹 피해서 그었죠. 그쵸? 그쵸? 싹 피해서 그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보통 냉대 기후이기 때문에 걔네를 이용해 먹은 거지. 이해되셨죠? 보통 거기 있는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냉대 기후라고. 여기 있는 애들. 여기를 싹 피해서 그으면은 대충 냉대랑 온대 기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암시야. 첫 번째 꼼수. 자, 그 다음에 B는 A보다 위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추워야지. 그죠? 한대죠? 툰드라 한대. 한대 기후. 자, E는 사바나 잘하셨어. 왜? 적도에서 약간 빗나가 있지롱. 그죠? 그 다음에 D는 열대우림 잘하셨어. 이거는 쉽지. 열대우림은 좀 그래도 맞추시더라고. 왜 열대우림이야? 동남아시아에서 섬 쪽이잖아. 그죠? 이 녀석이 인도네시아예요. 자,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C는? 포나마나 한대기후지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괜찮죠? 괜찮죠? 이렇게 한번 고난이도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나름대로. 고1 수준에서는 이런 짓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지형과 인간생활 가보실게요. 자, 이제 지형과 인간생활 31페이지 한번 가보시고 31페이지 오늘은 6시 55분쯤 쉬는 시간 드릴게. 원래 45분에 줘야 되는데. 자, 산지 지역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해발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하다라고 돼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긴 있지. 어디임? 강원도. 그쵸? 적을 건 없어. 강원도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야? 나라 전체가 좀 강원도스럽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보통은 남미거든. 브라질. 그쵸?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런 나라들이 좀 산지가 많아. 높은 산지가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산 도시 보시면은 라파스, 키토, 마추픽추 거기 그어져 있죠. 그 녀석들 밑으로 확 그으시고 다 남미야, 남미. 자, 그럼 봐봐. 강원도 내가 생각해 보라 그랬지. 왜냐면은 봐. 우리가 강원도 절대 강원도 친구를 만났을 때 그렇게 놀리면 안 되지만 강원도에서 유명한 게 뭐임? 강원도 맨날 뭐라고 놀려? 무슨 국? 감자국. 그쵸, 막 제주도를 감귤국이라고 막 놀리잖아. 맞죠? 감자국이라고 놀리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 남미 사람들도 감자나 고구마를 옥수수 같은 이런 작물들을 많이 먹는구나. 밭농사 짓는구나. 이해되셨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야?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 연중 봄과 같은 날씨가 지속된다. 밑줄. 즉 높은 데에서는 항상 날씨가 따뜻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이거 열대 고산기후라고 적혀 있을 거긴 한데 내가 한번 찾아볼게. 기다려봐. 어디 한번 적혀 있을 거야. 열대 고산기후는 안 적혀 있구나. 상관없어. 보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야 지역 보시면은 자,
산지지역 미안해. 산지지역 계속 볼게. 그 밭농사 있죠. 산비탈 기간하여 밭농사. 거기에다 뭐 쓰시면 된다고? 감자, 옥수수를 쓰시면 되고 쌀은 쓰면 안 돼? 돼, 안 돼? 절대 안 되죠. 왜? 물이 있어야 쌀을 만들지. 산에서 누가 쌀 농사를 지어. 그쵸? 이해되셨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임산자원 채취라고 돼 있는데, 뭐 그냥 이거는 필요 없고, 가축사육 되죠. 가축사육. 찾으셨나? 1페이지에, 산지지역 3-1번. 가축사육. 가축에다 쓰세요. 소. 산지지역에서는, 소를 기를 수 있는데, 돼지까지는 안 돼. 왜 그렇죠? 돼지가, 물을 엄청 좋아해. 나 봐봐. 나 물 엄청 먹잖아. 그쵸? 온대 기후에서, 그쵸? 돼지가 길러져야 되는데, 산지 지역은 그렇게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는 되는데 돼지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정확히 좀 잡아가시면 좋죠. 그 다음에 뭐야? 자, 관광산업 발달 등이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 광업 발달 뭐 넘어가시고, 지금 이런 거는 할 때가 아니고, 그쵸? 평야 지역 보시면 평야 지역. 일단은, 교통로 건설 이용이 농목업, 그치? 평야 지역은 우리나라가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동남아시아나 중국이 이제 딱 들어가는 이제 경향이 있죠. 평야 지역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벼농사. 그때 쓰세요. 타이. 벼농사 1타 강사, 수출의 1타 강사로 나오는 녀석이 타이예요. 타이. 타이, 중국, 인도가 쌀농사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녀석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감자, 옥수수, 고구마 아까 남미라 그랬는데 남미 누구? 자, 써낙 산지 지역의 밭농사에다가는 옥수수, 감자, 소 이런 거 써놨죠. 어떤 녀석? 브라질 녀석이 많이 들어가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녀석들이 좀 많이 나와.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그쵸. 가축 사육이나 그쵸. 밭농사 할 때는 좀 자주 나오겠구나. 괜찮죠? 그럼 신대륙의 기업적 농목업, 여기에도 사실은 이 평야 지역이 들어가긴 하는데, 보통 캐나다 같은 애들이 많이 나오죠. 평야 지역의 신대륙의 기업적 농목업에 뭐 캐나다, 프랑스, 미국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죠. 캐나다, 프랑스, 미국. 캐프미, 캐나다, 프랑스, 미국. 괜찮죠? 유럽 대표원의 혼합농업이 프랑스 거기다가 분류하면 되겠다. 왜? 프랑스는 신대륙이 아니죠. 신대륙은 북아메리카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안 지역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치, 해안 지역은, 영국의 템즈강, 그 다음에 독일의 라인강이라고 쓰세요. 강을 좀 많이 보시면 좋아.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고지점을 좀 이용을 할 거예요. 무역항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우리나라 한강도 옛날에 무역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역사에서 잠깐 배웠듯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무역항에 그렇죠? 뭐 라인강하고 그렇죠? 아까 말했던 뭐 템즈강 뭐 이런 거 도나우강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기도 할 거다. 그다음에 뭐 괜찮아요. 산업단지라는 게 보통 뭘 말하는 거냐면 뭐 철강, 석유화학 같은 애들을 말하기는 한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어차피 뒤에 가면 배우니까. 알겠죠? 여기는 필기를 보충해주는 쉬운 형태로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치. 기후환경을 적극적으로 극복한 사례 보시면은, 나라로 기후를 맞출 수 있는 꼼수를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쌤 이거 지우고 있을게 한번 맞춰봐. 자, 싱가포르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 이거 어디임? 기후 뭐임? 승은이가 한번 해볼까? 이거 어디임? 싱가포르에 저번에 알려줬지? 민경이 한번 해볼까? 뭐예요? 열대우림 기후였어요. 걔가 동남아시아에서 섬나라였거든. 열대우림 기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을 좀 막아야 돼. 그러니까 비를 막을 수 있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형태. 이해되십니까? 그쵸. 기후만 알면은 그냥 싹 뚫린다고. 여기 그렇게 어려운 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기후라 그랬지? 문제 풀 때 건조기후라고 하지 않았니? 거기 있잖아 이름이. 물이 필요해, 막아야 돼. 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 우리 바닷물이라도 먹을 물로 만들어야 된다. 해수 담수화 시설 맞죠?
인공관계시설은 뭐예요? 이란의 인공관계시설. 거기 카나트라고 돼 있죠. 카나트. 인공관계시설 보시면은 그 아래 여기 카나트라고 적혀 있는데 안 보시면 쓰셔도 돼. 카나트라고 적으시면 돼요. 카나트. 알겠죠? 카나트라고 적으시면 된다. 너무 글씨가 작은데 카나트라고 쓰셔도 된다. 카나트. 알겠죠? 카나트. 즉 이란도 물이 모자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카나트 같은 시설이 있어야 그나마 빗물을 모아서 그쵸,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란에서 이렇게 지하수에 빨대 꼽아서 파이프로 물을 쭉쭉쭉 뽑아 올리는 걸 뭐라 그래요? 관계농업이라 그래요. 관계농업. 알겠죠? 동그라미 관계농업. 그 다음에 지형을 볼게요. 지형. 자, 이제 독특한 지역이 나타나는 지형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자,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보시면 산지 수력 발전 이렇게 돼 있죠. 산지 수력 발전. 보통 여기 나오는 애들이 써볼게요. 수력 발전에서 많이 나오는 애들은 노르웨이, 브라질, 캐나다가 많이 나오고요. 그쵸. 지열 발전에는 거기 아이슬란드도 나와 있긴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좀 함정의 성격이 강하고 보통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왜 그러느냐, 태평양 주변에 화산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열이 태평양과 화산을 모두 충족하는 요 두 나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해되셨죠? 요 조건 때문에 지열 발전이 나올 수 있는 게 있구나. 해안에서 조력 발전은 글쎄, 그러니까 조력 발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글자만 보고 가셔도 충분할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지형적 특성과 산업 보시면 독일의 라인강 보이시죠? 라인강. 독일의 라인강. 이거 동그라미 진짜 그쵸? 자, 봐봐. 아까 강 나온 데 있잖아. 강 진짜 나왔네. 맞죠? 수온이 뭐야? 강이랑 바다를 가지고 무역을 한다잖아. 맞죠? 무역항이네. 이해됐죠? 아이슬란드의 지열 발전 특징을 알아두라고 한 거고, 베트남의 할롱베이라고 이제 돼 있잖아. 거기 카르스트라고 쓰세요. 카르스트가 뭐냐? 카르스트는 이거야. 우리 그냥 염화칼슘의 원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염화칼슘 알아요? 염화칼슘. 아파트 단지 경비 아저씨들이 눈 올 때 자꾸 뭘 뿌린다? 아니, 승은아? 그쵸. 그게 뭐냐면은, 바위에서 채취한, 말 그대로 칼슘 성분인데, 걔가 물을 만나면 뽀글뽀글 하면서 녹아. 얼음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이 돌에 석회암 성분이 그 염화칼슘 같은 칼슘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 어떻게 돼? 얘가 뽀글뽀글 하면서 녹아버린다? 그 얘기예요. 괜찮죠? 얘가 뽀글뽀글 하면서 녹아버려. 그러니까, 원래 육지였던 땅이 마치 사람이 탈모온 것처럼 어떻게 돼? 녹아버리니까 섬처럼 돼버렸잖아. 베트남 할롱베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침식작용이라고 쓰시고, 침식작용. 침식작용으로 인한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자, 피오르드 관광은 쌤이 그 빙하 지형이라는 요 여러분 프린트에 내가 넣어줬거든? 그런데 그렇다고 빙하 지형을 목숨 걸고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 봐봐. 빙하 지형이나 그 사막 지형은 쌤이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얘네들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지형이라는 단순 암기식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다. 민경아. 응? 너무 졸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낮은 난이도의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것까지는 아직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 알겠죠? 고난이도만 딱 직격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피오르드 관광에는 그냥 빙하 지형만 쓰셔도 좋다. 알겠죠? 삐죽삐죽한 빙하 지형이구나. 피오르드. 그랜드 캐니언은 말 그대로 산악 지형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산지 지역의 대표 주자로 나오는 애예요. 우유니 소금 사막 괜찮아.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이런 것까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를 보시는데 홍수, 가뭄, 폭설, 열대저기압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한국지리에 어쨌든 얘네를 함유하고 있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만나게 되실 수는 있다. 그런데 어렵지가 않다. 그래프로 내봤자이다. 봐봐, 생각해봐. 홍수나 가뭄이라는 거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환경 오염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한국지리에서만 문제가 되지 세계지리에서는 이런 거는 그렇게 문제로 나오지도 않는다고요. 홍수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열대저기압이 언제인지만 보면 돼. 홍수가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언제 오는 거임? 겨울에 오겠니? 여름에 오는 거 아닙니까? 여름이 언제임? 6, 7, 8월이죠? 6월, 7월이라고 쓰세요. 6월, 7월. 6월, 7월, 8월. 근데 이 열대저기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태풍이에요. 태풍. 근데 여러분들 태풍 쓰시고 열대저기압에 사실 태풍이라는 게 좀 굉장히 그 범위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여름이야 가을이야? 둘 다임. 우리나라 입장에서 둘 다거든. 그러니까 홍수는 6, 7, 8 여름철에 정확히 명중하는 반면 태풍은 좀 애매하다고 했죠? 태풍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8월 말, 그러니까 거의 9월이야.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0월에 걸쳐서 이렇게 좀 높아지는 경향이 각각 있다. 겹칠 것이다 이 말이죠. 겹친다. 이걸 이렇게 겹친다. 겹쳐버린다. 괜찮습니까? 겹치는 경향이 있다. 그죠? 8월달이랑 9월달이 좀 겹치는 경향이 있어버린다. 괜찮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피해가 높아진다. 그러면 홍수구나. 근데 홍수보다 약간 타이밍이 좀 늦네? 태풍이구만. 그쵸? 그래서 허리케인도 뭐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고 했는데 허리케인 쓰시고 그 다음에 토네이도랑 윌리 한번 더 써놓으세요. 혹시 몰라? 이건 지문으로 출제될 때를 방지해야 되니까 토네이도 윌리를 하나 더 써놔. 태풍 옆에다가 토네이도 윌리. 다음에 이제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 조금 볼 텐데 지진, 해일, 화산활동 이렇게 있는데 지진과 지진, 해일, 그러니까 쓰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쓰나미, 지진, 해일이라도 쓰세요. 쓰나미를 얘기하는 건데 이 쓰나미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의 자연재해를 갖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정도에 뭐 화산활동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뭐 문제를 많이 낼 건 없고 우리는 일단 넘어가서 OX 문제를 오늘 일단 형성평가를 했으니까 집에 가서 숙제를 내긴 낼 건데 일단 33페이지 숙제 처리할게요. 33페이지 숙제 처리하시고 풀어오셔서 채점 내오셔야 돼. 계속 말하지만 내가 정답지를 줬기 때문에 정답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 즉시 얘기를 하십시오. 쌤이 카톡으로 딱딱딱 줘버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44페이지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한번 좀 보실게요.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 여기서부터는 윤리 단원인데, 그쵸. 자, 중학생들은 이제 보면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윤리를 우리가 배우긴 배우는데, 사실 단순 암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윤리라는 이름으로 맞닥뜨리게 된 도덕의 실체는 진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추악합니다. 추악해요. 추악한 진실. 쌤이 오답률 자료 준 거 한번 펴보세요. 윤리가 보통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미대생들이 윤리를 많이 골라요. 근데 여러분들 예체능 하시는 분 없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사람 좀 새는 얘기인데 주소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저 진짜 수학이 너무 극혐이에요. 저 수학만 보면 진짜 몇 대 때리고 싶어요. 그러면 애들이 미대로 가서 새는 경우도 있어. 근데 쌤이 저번에 잠깐 얘기하지 않았나? 미대 입시생들 그 최저 등급 만들어주면서 쌤이 경력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얘네들이 윤리를 그렇게 많이 골라요. 즉 뭐냐, 윤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합사회로 가서 문과를 골랐을 때 제일 많이 만나는 과목인데 이거 없니? 집에 두고 오셨어? 이거 보세요.
자,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거기 자연윤리 보여? 자연윤리 검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여? 오답률 몇 %? 없니? 그렇구나. 이거 참,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 더 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내가 주면 되지. 잠깐만, 좀만 기다려. 내가 금방 줄게. 있다. 근데 이거 너 해, 이거 너 해. 있지? 거기 이제 윤리 부분 피시면 돼. 그거 맞아. 자연윤리 보시면 오답률이 거의 몇 %? 한 번 더, 몇 %? 그렇죠. 거의 60%가 틀렸다는 건데, 윤리 과목은 20만 명짜리가 보는 과목이에요. 그럼 몇 명이 틀렸다는 거야, 최소한? 12만 명이 이 문제 틀렸다는 거예요. 너네 3년 선배들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야?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추악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윤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짝 긴장해서 나가야 된다. 방금까지는 얼레벌레 나갔지만은 어림도 없다. 44페이지 피십시오. 이제 오답률 자료 괜찮아요. 너 가져. 그 다음에 집에 있지? 그래, 보기만 하면 돼. 느끼기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자, 볼게요. 이제 44페이지 피시면은, 자, 그 인간 중심주의 보이시죠? 인간 중심주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본다. 보이시죠? 그쵸. 밑줄. 그것부터 밑줄.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함정을 내는지를 먼저 보여줄게. 교과서란다. 쌤이 준 사설교재 자료를 피시되 5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52페이지. 5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를 좀 더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알아먹기는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52페이지 한 4번 봐봐. 52페이지 4번. 52페이지 4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죠, 그쵸?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가불병 나오죠, 맞죠? 벤 다이어그램은 또 다른 유형이긴 해, 미안해. 자, 가불병 보시면은, 자, 감 누구?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 한 줄 읽고도 맞출 수 있어. 자, 봐봐. 그쵸? 그렇죠. 인간 중심주의 아니야, 이거, 맞죠? 을도 인간 중심주의겠지. 보나마나, 맞죠? 하는 말이. 병은, 그쵸. 그쵸. 오빠. 벌써 안단 말이야. 병은, 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뭐,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불하고 전혀 같진 않아 보이네. 생태 중심주의긴 한데,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1, 2, 3, 4, 5번 봐봐. 1, 2, 3, 4, 5번 봐봐. 그게 니네 고2, 고3들이 이걸 풀었던 거야. 이해됐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빡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더 진도를 촘촘하게 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다시 44페이지로 돌아오십시오. 44페이지로 돌아오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 먼저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거기다가 쓰시는데,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분류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을 먼저 써드릴게요. 이제부터는 필기를 해야 돼요. 필기량을 조절해야 돼. 필기도 막 그냥 얼레벌레 그냥 다 써제끼면은 그냥 집에 가서 그거 복습하겠냐? 엄마 나 다음 주부터 그냥 다른 데 갈래? 이러겠지, 그죠? 중요한 단어만 집중하면 돼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까지만 쓸게. 자, 동물, 봐봐. 도구적 자연관이라고 쓰시고, 도구적 자연관. 먼저 이거부터 쐐기를 받고 들어가야 돼. 베이컨. 때부터는 도구적, 기계적이라고 분류를 해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식물은 아리스토텔레스,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뭐야?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것이라는 우리 믿음이 타당하다면 인간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자연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마셔야 될 점은 뭐냐면 자연에 대해서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아? 자연이 아직은 무서운 거야. 곰이나 호랑이가 걔네도 고기 먹어야 되잖아. 맞죠? 우리 갈비 먹듯이. 그래서 뭐야, 이제 마을로 내려와서 누가 제일 맛있나 하고 돌아다니면은 미안한데 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특히 나 같은 애견다면 무섭겠죠. 맞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건 뭐야? 자연을 우리가 그쵸, 이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맞는데 분석할 수는 없다예요. 레고 블록처럼 조립했다가 해체하는 정도의 자연을 우리가 파악 분석할 수는 없다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베이컨 때부터는 어떤 느낌인지 봐봐. 자연이 인간이 자연을 그냥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자연이 인간에게 이롭도록 뭘 활용해야 된다?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 자연을 사용해서 노예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자, 어떤 느낌이야? 베이컨 때부터는 이제 뭐야? 곰이랑 호랑이가 회식하러 내려와도 인간이 그렇게 고지고대로 당해, 안 당해? 안 당해요. 옛날엔 중딩도 총 쏘는 거 배웠다고. 화승총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인간이 도리어 자연을 사냥하고 분석해서 진짜 노예로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기계적 자연관이에요. 레고 블록 알지? 레고 블록 발로 차서 부셨어. 조립돼 안 돼? 매뉴얼만 있으면 그대로 조립할 수 있죠. 맞죠? 잃어버린 거 없으면. 그 얘기예요. 그게 도구적 자연관이에요. 별게 없죠? 그 다음에 데카르트는 쉬었다 할게요. 데카르트는 쉬는 시간 드리고 할게요. 괜찮죠? 데카르트는 쉬는 시간을 드리고 5분 있다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좀 이제 1교시 끝냈고